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교양과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에게 전달하여 많은 사람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동에 대해 공부하였는데 오늘은 진동이 공간을 퍼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파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동은 우주를 구성하는 실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형태로 대단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내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파동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파동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다른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파동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진동 현상이 명확하지 않은 분은 먼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동영상에서 공부한 진동의 핵심 내용을 복습하고 진동이 공간을 퍼져나가는 파동을 정의하고 역학적 파동이 발생하는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파동 함수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속도를 계량하고 파동 함수식으로 파동의 에너지도 계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동의 전파에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의 발생 원리와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동을 운동계가 특정한 기준점을 나갔다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왕복 운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원운동하는 운동계에 맞추어 수평축이나 수직축 위를 왕복 운동하는 아주 특별한 운동을 단진동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운동계가 그림처럼 반지름 A인 원주 위를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할 때 Y축 위에 있는 운동계가 원운동에 맞춰서 Y축 위를 왕복 운동하는 것을 단진동이라고 하였지요. 마찬가지로 X축 위의 운동계가 원운동에 맞추어서 X축 위를 왕복 운동하는 것도 단진동이 됩니다. 이때 Y축 위를 움직이는 수직 방향 단진동에서 운동계의 변이는 시간 t에서 원운동의 윗상 세타 이꼴 오메가 t에 대해 yt 이꼴 a sin 오메가 t가 되지요. 반면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수평 방향 단진동의 변이는 xt 이꼴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수직 방향 단진동과 수평 방향 단진동은 윗상에서 90도 즉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지요. 단진동의 변이를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가속도는 y의 2탓은 가속도가 되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y가 됩니다. 과학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은 프라임 대시 대신에 점을 찍어 표시하죠. y의 2탓은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것을 표현하므로 가속도를 표현합니다. 단진동에서 축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계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방향이 바뀌므로 단진동은 가속운동인데 가속도를 만드는 알짜 힘은 변이에 비례하는 인력 F 이꼴 마이너스 KY입니다. 또 이 힘이 질량 M인 운동계에 만들어내는 가속도는 MA이므로 A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Y를 대입하면 F 이꼴 MA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Y가 되므로 K는 M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운동계를 단진동시키는 에너지는 용수철 같은 탄성체에서는 탄성 에너지가 되는데 최대값은 반환점에서의 값인 EP는 2분의 1 KA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적인 운동계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를 모두 가지므로 전체 에너지는
E 이꼴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죠. 플러스 2분의 1 ky 제곱 탄성 에너지를 더한 것으로 구성됩니다. 진동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는 용수철은 중력의 영향을 반영한 평형점을 기준으로 단진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 놓여 있는 용수철은 X축 위의 단진동처럼 움직이지요. 단진동을 만드는 힘과 에너지가 잘 이해되었나요? 명확하지 않으면 선행 강의 진동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진동의 물리량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단진동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는 1차원 직선 운동이지만 이면에는 반지름 A인 원운동이 있어서 선속도 V, 각속도 오메가가 시간 T에 대한 위상 오메가 T로 변위를 정하는 원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운동의 물리량이 그대로 진동의 물리량이 되어서 단위시간 1초당 왕복하는 진동수는 원운동의 회전수가 되어서 F 이꼴 2파이분의 오메가가 성립하므로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고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지요. 또 한 번 단진동 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는 원운동의 주기와 같으므로 T 이꼴 오메가분의 2파이는 F분의 1, F는 T분의 1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또 변위의 최대값인 진폭 A는 원운동의 반지름이 되고 단진동의 변위는 원운동의 위상 세타 이꼴 오메가 T가 결정합니다. 진동의 물리량과 원운동 물리량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진동이 어떻게 파동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파동이라고 하는지 파동을 정의하겠습니다. 파동은 공간 안에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가지 현상입니다. 에너지의 생성과 관리는 인간의 삶과 문명에서 대단히 중요한 현상인데 물질의 이동이 없이 운동계가 만드는 진동 에너지를 공간 안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구분합니다. 파동은 전달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달하는 진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면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는데 특히 역학적 에너지가 단진동을 만드는 탄성력인 경우에는 탄성파라고 구분하고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파동을 지진파라고 구분합니다. 지진파에는 S파와 P파가 있죠. 또 전달하는 에너지가 전자기장이 가지고 있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이면 전자기파라고 구분합니다. 또 현대 물리학에서 다루는 입자의 파동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물질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늘은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자세한 내용은 파동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파는 현대 물리학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학적 파동이 발생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동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깊이 있는 공부에 꼭 필요하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동하는 운동회를 진동자 또는 진동체라고 구분하는데 실세계에서 진동자는 항상 주위와 접촉해 있습니다. 진동자의 주위는 서로 힘을 작용하면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진동자가 진동하면 주위의 물질, 즉 매질이라고 그러죠. 주위의 물질은 진동자의 운동을 방해하는 음의 일을 하여서 진동 에너지를 빼앗아서 자신에게 포텐셜 에너지로 보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동자의 진동 에너지가 매질로 옮겨감으로써 에너지의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매질이 진동자로부터 뺏어온 에너지는 진동을 일으키는 진동 에너지여서 매질이 진동자가 되어 진동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연속해서 일어나면 진동 에너지가 매질을 통해 계속해서 공간을 옮겨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진동 에너지가 공간 속을 퍼져나가는 형태가 되지요.
진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 이해가 되시죠? 파동에서 진동을 만드는 힘이 단진동을 만드는 탄성력일 때 그때의 파동을 탄성파라고 구분합니다. 탄성파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다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이 떨어지면 그림처럼 물 표면에 물결이 생겨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이 진동 에너지가 공간을 이동하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물결을 물결파 또는 물의 수면을 퍼져나가므로 수면파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면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면서 파동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호수 한 부분의 수직 단면입니다. 편의상 물 분자를 둥글게 표시하고 한 단면만 표시하였습니다. 미리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 분자는 사방으로 서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결합되어 있지만 액체 유동성이 있어서 외력을 받으면 형태를 바꾸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조그만 돌 하나가 붉은색 부분에 떨어져서 물 분자를 빨간색만큼 밑으로 압축시키고 돌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붉은색 물 분자 세트가 스프링 같은 압축 운동계가 되어서 상하 진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이 물 분자를 압축할 때 물 분자는 탄성력을 작용하여 탄성 에너지를 축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 분자의 상하 진동은 물 분자가 주위의 물 분자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연직 용수철이 무한 단진동을 하듯이 무한 단진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 분자 운동에는 주위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주위의 물 분자에 힘을 작용하여 주위의 물 분자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돌이 작용하는 힘, 외력이죠. 외력에 의해서 운동계가 압축될 때 주위의 물 분자도 차례로 4칸까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돌이 빠져나간 다음에 물 분자가 복원력을 작용하여, 탄성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복원력을 작용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단진동을 시작하여 평형점에 온 다음에 관성에 의해서 운동을 계속하여 같은 진폭만큼 위로 움직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운동계가 단진동을 하는 동안에 주위 물 분자가 운동계의 운동을 방해하여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 음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전지 방향의 용수철은 정면으로 저항하여 탄성 에너지를 축적하지만 운동계 주위의 물 분자는 옆에서 어깨동무한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음의 일을 하여 탄성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죠. 어깨동무를 했지만 힘의 방향은 상하 방향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옆에 물 분자가 음의 일을 하여 에너지를 옮겨왔으므로 에너지가 공간을 이동한 것이 됩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줄이 만드는 파동으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막대에 연결된 줄을 위로 쳐 올린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줄이 모두 분자 단위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줄이 곡선의 형태를 보이면서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줄에는 막대를 한번 올리고 내리면서 줄에 작용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는 원래 위치에 멈추어 있지만 줄은 관성 운동을 계속하여서 최고점에 도달하면 반대편은 그만큼 원래 위치에 도달합니다.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줄의 곡선 형태는 위치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도 줄은 여전히 운동 상태에 있으므로 최고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계속하면 곡선 형태가 또다시 옮겨오게 됩니다. 줄을 구성하는 각 분자도 처음 진동을 시작한 운동계에 운동과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하여 음의 일을 해서 일종의 탄성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물 분자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파동은 진동하는 운동계가 접촉이나 결합하고 있는 주위의 물질에 힘을 작용하면 주위의 물질은 운동계의 작용에 저항하는 음의 일을 통해서 운동계의 에너지를 옮겨와서 스스로 진동자가 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동에는 에너지를 받아서 진동자가 되는 주위의 물질을 매질이라고 특별히 구분합니다. 파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하였으므로 이제 파동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동을 기술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단진동이 만드는 파동을 가정합니다. 먼저 파원을 정의하겠습니다. 파동은 진동이 공간을 퍼져나가는 것이므로 처음의 진동이 매우 중요하지요. 파동을 만드는 최초의 진동자를 파동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파원이라고 합니다. 또 파원의 진동을 받아서 연속적으로 진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이같이 파원이 만든 진동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공간에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은 고체, 액체, 기체 모든 물리적 상태가 가능합니다. 파동의 물리적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동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이므로 진동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퍼져나가는 진동의 공간에서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진동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직 방향의 단진동을 표현하는 식은 시간 t에 대한 함수식 yt는 a sin 오메가 t가 되므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 그래프가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사인 함수 그래프이죠. 독립변 수축은 시간 t입니다. 1회전각은 2파이므로 t축의 절편은 차례로 파이, 2파이, 3파이 등으로 파이의 배수가 됩니다. 진폭 A에 대한 위상은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 등이 되고, 일반적인 변이 Y에 대한 위상은 그래프에서 대응하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파동은 파원의 단진동이 에너지의 전달을 통해 매질이 똑같은 단진동을 하게 만들므로 단진동이 매질을 따라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현이 꼭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단진동이 매질을 따라서 옮겨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진동의 식에 옮겨가는 이동을 반영하면 파동의 식이 되는데, 지금부터 단진동식에서 파동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단진동이 퍼져나가더라도 단진동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파동을 기술하는 그래프의 형태는 그림처럼 단진동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파동은 단진동의 그래프가 이동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파동이 이동하는 변이는 변수 x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진동이 임의의 위치 x에 왔을 때의 진동의 그래프는 붉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동의 위치가 x이고 파동의 전파 속도가 v로 일정하다면 파동의 위치 x는 vt로 결정되므로 임의의 위치 x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t는 v분의 x가 됩니다. 그러므로 붉은색 그래프는 단진동 그래프가 x 방향으로 그림처럼 v분의 x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동의 위치를 표현하는 파동 함수식은 진동이 전파된 크기만큼 평행 이동한 단진동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평이동에 대해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근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진동식의 변수가 시간 t이므로 평이동 값도 시간 값을 넣어야 합니다. 파동의 위치에 대응하는 시간값 t 이꼴 v분의 x를 양의 방향으로 평이동하는 것을 반영하여 진동식에 대입하면 y는 ftx 변수가 두 개지요. a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v분의 x가 됩니다.
오른쪽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죠. t-v분의 x를 넣었습니다. 이 식이 파동을 나타내는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함수식이 4인 삼각함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4인파라고도 하고, 문제 해결에서는 특정 값을 구하여야 하므로 파동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농지 과학교실에서는 파동 함수식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파동식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권장 강의 함수의 평이동과 진동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수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동 함수식 y = ftx는 a sin ωt-vs에서 문자수가 4개나 있습니다. 오메가는 원운동의 각속도로 일정한 상수이고 파동의 속도도 동일한 매질에서는 일정한 상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파동의 발생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질이 진동자에 작용하는 힘은 매질의 결합력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매질은 결합력이 일정하므로 진동 에너지를 옮겨오는 속도도 일정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파동 함수식은 시간과 파동의 위치를 변수로 가지는 이원 함수가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y는 a sin ωt-v분의 x는 a sin ωt-v분의 ωx가 되고, v분의 오메가를 단일 문자 k로 치환하면 y는 a sin ωt-kx가 됩니다. 또 삼각함수 사이는 양각과 음각의 값이 부호가 다르므로 y = a sin -kx-ωt로 순서를 바꾸어 적을 수 있고, 이것은 -a sin kx-ωt로 쓸 수도 있는데, 이 식은 x축에 대해 선대칭인 식이므로 아래쪽에서 진동을 시작하는 파동의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단진동은 변함이 없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부호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식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파동을 강조할 때는 kx를 앞에 쓰죠. kx-ωt를 사용합니다. 또 치환한 문자 k는 각속도의 수를 파동의 속력으로 나눈 값으로 파동의 수라는 의미로 파수, 웨이브 넘버죠. 파수라고 하는데, 진동과 파동의 물량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의 물량은 가속도 오메가고 파동의 물량은 파동의 전파속도 v이죠. 파동 함수식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부터 파동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동 함수식 y = a sin kx-ωt에는 변수가 시간 t와 파동의 변이 x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임의의 변이 x에서 파동을 관찰하면 변수 x가 특정한 위치로 상수가 되므로 파동 함수식은 시간에 대한 단진동의 변이를 나타내는 사인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수평축의 값이 시간 t이죠. 그래프는 2차원 평면에 표현되어 있지만 운동계의 운동은 x지점에서 매질이 연직 방향으로 단진동하는 1차원 운동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프가 나타내는 파동의 내용을 보면 파동을 관찰하는 지점 x에서 보아서 매질이 평행점에 있을 때 t = 0이었고 매질이 y 지점에 있을 때 위상 ωt이므로 시간 t는 위상에 대응하는 값이고, 매질이 최고점 A에 있을 때 위상 ωt는 2분의 파이므로 대응하는 시간은 2ω분의 파이가 됩니다. 매질이 최저점에 왔을 때는 위상 ωt가 2분의 3파일 때이므로 시간은 2ω분의 3파이가 됩니다. 매질이 한번 진동하여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주기에 해당하는 ω분의 2파이가 됩니다. 한번 진동한 외에도 매질이 단진동을 계속하면 그래프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파동이 시작하기 전에 진동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진동의 물리량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동의 주기 T 이꼴 오메가분의 2파이, 진동수 F 이꼴 2파이분의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 이꼴 2파이 F는 파동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동 요소라고 구분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의의 시간 t에서 매질이 퍼져나가는 상태, 파동의 전파 상태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시간 변수 t는 임의의 특정 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상수가 되므로 두 번째 변수 x에 대한 파동 함수식도 그림처럼 사인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수평축의 값은 파동이 퍼져나가는 변이 x입니다. 파동의 형태가 사인 그래프가 되는 것은 파동은 사인 그래프 형태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동의 전파 그래프에서 최고점을 마루, 최저점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파 그래프에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나 골과 골 사이의 거리는 진동이 한번 일어나는 동안에 파동이 나아간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를 파동의 길이라는 의미로 파장이라 하고 기호는 그리스 문자 람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파동이 단위 시간에 나아간 거리, 즉 파동의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진동수의 파장을 곱하면 되므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V 이꼴 람다 F가 성립합니다. 이 식은 너무나 중요한데 절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따라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동의 전파 속도와 파장이 파동에 관계하는 물리량으로 파동 요소라고 하여 진동 요소와 구분합니다. 속도와 파장만이 파동 요소이죠. 그러면 파수 K는 V분의 오메가는 람다 F분의 2파이 F가 되고 이것은 람다분의 2파이가 되는데 V분의 오메가나 람다분의 2파이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바퀴, 2파이는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 각이죠. 그것이 람다로 나누었으니까 한 바퀴에 파장이 몇 개 들어있는가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V분의 오메가는 1초 동안에 가는 각 각의 크기죠. 그 각의 크기를 속도로 파장의 속도로 나누었기 때문에 람다가 몇 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 람다가 몇 개나 있는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번에는 X축 위에서 일어나는 수평 방향의 단진동이 만드는 파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동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수평 방향 단진동의 변이는 x 이꼴 a 코사인 오메가 t로 주어졌습니다. 사인 함수 그래프를 음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는 코사인 함수가 되므로 그래프의 형태나 진행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평 단진동이 만드는 파동 함수식도 수직 단진동과 같이 사인파라고 이해하여도 좋습니다. 수평 단진동에서 중요한 것은 매질의 운동이 파동이 나아가는 방향과 같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Y축 위에서 일어나는 수직 단진동이 만드는 파동은 매질의 운동 방향과 파동이 나아가는 전파 방향이 서로 수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평 단진동은 매질의 운동 방향과 파동의 전파 방향이 같습니다. 두 파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매질의 운동 방향과 파동의 전파 방향이 같은 파동을 종파라고 하고 매질의 운동 방향과 파동의 전파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하여 구분합니다. 횡파는 횡단보도처럼 매질이 파동 방향의 옆으로 기울어 있다는 의미를 반영하고 종파는 매질의 단진동이 파동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파로 음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음파를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됩니다. 일상적인 상태에서 공기는 자유롭게 운동을 하지만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음파는 외력이 수평으로 놓인 용수철을 압축하듯이 공기의 일부분을 압축하면 용수철의 탄성력이 작용하여 탄성 에너지를 축적하듯이 압력을 받은 공기, 달리 말하면 운동계에 보이지는 않지만 탄성력을 작용하여 탄성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외력이 제거되면 용수철이 단진동하듯이 운동계 공기도
탄성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하여 단진동을 시작합니다. 운동계 공기의 단진동이 주위 공기에 영향을 미쳐서 연쇄적으로 단진동을 하게 함으로써 연쇄적인 공기의 단진동이 공간을 퍼져나가게 되어 음파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음파 또는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공기를 진동시키면 음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귀로 들어오면 소리로 듣게 됩니다. 공기에 힘을 가해 진동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음원은 사람의 성대, 현악기의 줄, 타악기의 막, 관악기의 공기 등 아주 다양합니다. 음파는 대단히 중요한 현상인데 음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동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사람은 음파를 귀로 들으면 소리로 인식합니다. 사실 실제 하는 것은 파동인데 사람의 인식 체계가 음파를 소리로 인식하는 것이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진동수는 보통 20Hz에서 2만 Hz 사이라고 합니다. 진동수가 20Hz보다도 작으면 초저주파라 하고 진동수가 2만 Hz보다 크면 초음파라고 구분합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진단기가 종류에 따라 진동수가 다르겠지만 진동수가 200만 Hz, 2MHz보다도 큰 음파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인식하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소리의 세기, 크기죠. 소리의 세기는 파동이 전달하는 진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큰 소리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소리의 높고 낮음은 파동의 진동수가 결정하는데 고음일수록 진동수가 높습니다. 악기의 가온도 진동수는 약 260Hz인데 한 옥타브가 높은 도는 진동수가 2배인 약 520Hz가 됩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이 되므로 소프라노의 성대 진동은 바리톤의 성대 진동보다도 매우 빠르겠죠. 또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거나 악기 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음파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동의 진동 형태가 4인파가 아니고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는 것이지요. 이같이 소리를 구분하는 음파의 모양을 소리의 맵시라고 합니다. 소리의 맵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울 파동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소리의 속도와 에너지를 계량화해 보겠습니다. 파동은 발생 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질을 서로 결합한 힘이 탄성력과 복원력으로 작용하여 진동을 만들어내지요. 일반적으로 줄의 파동에 대한 모형으로 파동의 속도를 계산하는데 여기서도 줄의 모형을 사용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줄의 파동에서 곡선 부분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루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미소 부분의 길이 아주 짧은 부분이죠. AS를 운동계로 설정하여 AS가 파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지는 속도 V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파동의 속도가 되겠죠. 그런데 AS가 반지름 R인 원주의 일부분을 구성하도록 하는 원을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속도 V는 원의 접선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운동기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면 양쪽으로 줄의 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소 부분에 대한 중력의 크기는 미미하므로 없는 것으로 근사합니다. 장력과 접선의 각이 시타이면 반호의 중심각도 시타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미소 부분 델타 S를 원호의 일부가 되도록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호를 만드는 구심력이 작용하여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겠죠.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운동계에는 줄의 장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구심력은 줄의 장력의 일부가 구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심력을 구해보면 중심 방향은 접선각 시타의 대변임으로 사인값이 됩니다. 그러므로 T 사인 시타가 되는데 양쪽에서 장력이 작용하므로 전체 구심력은 2배에서 2T 사인 시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이 아주 작을 때는 사인 시타는 시타로 근사할 수 있으므로 2t 시타가 됩니다. 미소 부분의 질량을 구해보면 줄은 균일한 구성을 가지므로 단위 길이당 밀도, 선의 밀도라고 그러죠. 단위 길이당 밀도니까 선 밀도라고 합니다. 선 밀도를 로라고 하면 질량 m은 로 델타 s가 되고 호의 길이 델타 s를 각으로 바꾸어 쓰면 2배의 r 시타가 되므로 나대한 값이죠. 질량은 로 2r 시타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구심력은 FC 이꼴 m r분의 v 제곱이므로 v는 루트 m분의 FC r이 됩니다. 구심력과 질량의 값을 대입하면 v는 루트 로 2r 시타분의 2t 시타 r이 되는데 약분을 하게 되면 루트 로분의 t만 남습니다. 이것이 파동의 속도 구하는 식이 됩니다. 이 식이 파동의 속도를 구하는 식인데 제곱근호 안의 분자에는 진동을 만드는 복원력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운동을 억제하는 관성 성분인 밀도가 들어가 있는데 파동의 원리에 잘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힘은 분자에, 운동을 방해하는 관성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파동의 속도 V는 루트 관성 성분분의 복원형 성분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매질이 같으면 관성 성분과 복원력 성분이 변하지 않으므로 파동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성질이죠.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도는 항상 같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파동 속도시 V 이꼴 관성 성분의 복원형 성분을 적용하여서 매질별 파동의 속도식을 구해보면 줄은 파동의 형태가 횡파인데 속도는 앞에서 구한 V 이꼴 루트 로분의 T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T는 줄의 장력이죠. 공기나 물 같은 유체는 매질의 성격상 횡파를 만들지 못하고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압축이 되는 종파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종파의 속도는 V 이꼴 루트 로분의 로는 관성 성분이니까 같고 루트 B가 되는데 이 분자 B는 유체의 탄성력을 나타내는 유체의 부피 탄성률입니다. 이것이 복원력의 역할을 하죠. 고체의 경우도 종파를 만드는 경우에 고체는 종파와 행파를 모두 만들 수가 있는데 종파를 만드는 경우에 속도 V는 루트 로분의 Y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Y는 길이에 대한 탄성률입니다. B는 부피에 대한 탄성률이고 Y는 길이에 대한 탄성률인데 사람 이름을 따서 역률이라고도 하지요. 파동의 속도를 구하는데 작용하는 변수가 복원력 성분과 관성 성분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파동의 에너지를 계량해 보겠습니다. 사인 형태의 파동이 공간에 전달하는 에너지는 매질이 가지고 있는 단진동 에너지이지요. 마찰로 인한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고 할 때 단진동하는 운동계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를 더한 것입니다. 계량화를 위해서 단진동하는 매질의 기본 단위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운동계의 단진동 변이는 y 이꼴 a 사인 오메가 t, 속도를 미분하여 v 이꼴 오메가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진동에 대해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꼭 근장 강의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진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과 탄성 에너지 2분의 1 ky 제곱이 되고 속도와 변이의 값을 대입하면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1 k a 제곱 사인 제곱을 얻습니다. 그런데 탄성계수 k는 m 오메가 제곱이므로 대입하여 묶어내면 e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는데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1이죠. 그러므로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이 되고 m 오메가 제곱을 다시 k로 바꾸면 2분의 1 ka 제곱으로 이것이 전체 탄성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상과
우리가 이해하는 식이 현상에 대한 이해와 식이 일치하지요. 각 속도는 원운동에 있는 물리량이므로 오메가 이꼴 2파이 F를 적용하여 진동 물리량으로 바꾸면 E는 2분의 1 M 2파이 F의 제곱 A 제곱은 2M 파이 제곱 F 제곱 A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거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마찰이 작용하여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이미 정해져 있죠. 진폭이 줄어들면서 감쇄 진동을 하여 마지막으로 진폭이 없어지면서 파동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파동의 이 성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파동 현상은 대단히 중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파동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역학적 파동에 대한 기본 개념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자기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전기와 자기는 근원이 전하로 같아서 전자기라고 합니다. 탄성파는 공기나 줄 같은 진동자의 진동에 매질이 음의 일을 하여 축적한 에너지를 매질과 매질 사이에 이어나가면서 공간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자기파는 전하가 진동자의 역할을 해서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이 매질이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에 전하의 진동 에너지를 전달하고 축적하는 과정으로 이어나갑니다. 진동 에너지를 축적 전달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 결과적으로 진동 에너지가 공간을 퍼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동하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원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세한 내용은 전자기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여기서는 전자기파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진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전자와 양성자에 들어있는데, 전자와 양성자는 원자에 들어있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므로 모든 물질은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 사이에는 전기력을 작용하고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작용을 하므로 움직이는 전하는 전기력과 자기력을 모두 작용합니다. 전하가 전기력과 자기력을 작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미리 깔아두는데, 진동하는 전하가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전자기 작용을 통해 거꾸로 흐르는 전류를 만들어내면 유도된 변이 전류가 전하의 진동을 방해하여 자기장에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또 반대로 진동하는 전하는 유도된 전류의 운동을 방해하여 전기장에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이것은 마치 용수철에 작용하는 운동에 저항하여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전하 진동자의 진동 에너지가 생성된 자기장과 전기장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므로, 진동이 계속되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도 계속 이어져서 진행하는 전자기파를 만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의미를 곰곰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기파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하의 진동과 유도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만든 전자기 파동은 횡파이고 사인파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전기장과 자기장은 각각 파동 함수씩 ETX는 E0 사인 KX-오메가-T, BTX는 B0 사인 KX-오메가-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전자기 시간에 정확하게 유도를 하죠. 전기장과 자기장은 상호작용하여 오른손 법칙에 맞춘 방향으로 상대를 생성하므로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전기장의 진동 그래프이고 주황색이 자기장의 진동 그래프입니다.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는 방향은 G방향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수직이므로 전자기파는 횡파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을 엄지손가락이 가리키고 전기장의 방향을 내 손가락이 가리키면 손바닥으로 미는 방향이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이고 그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항상 같은 위상을 가집니다. 또 진동 에너지는 진동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통해 전달하므로 진동의 전파에 매질이 필요 없고 빈 우주에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전자기파의 전파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은 3 곱하기 10의 8성 미터/세컨드로 일정합니다. 30만 킬로미터인가요? 지금부터는 전자기파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진동요소와 파동요소를 구분하였는데 중요한 파동요소는 파장과 속도였죠. 파동의 속도는 한 번 진동할 때 파동이 진행한 길이인 파장에 진동수를 곱하면 되므로 V 이꼴 람다 F의 식이 성립하였습니다. 전자기파에서 속도는 일정하므로 문자수 C로 표현하면 C 이꼴 람다 F가 되고 진동요소인 진동수가 정해지면 파장은 진동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전자기파는 전자기파를 만드는 생성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이 만들어서 지구로 보내는 햇빛입니다. 햇빛도 진동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눈에 보이는 빛이라는 의미로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체계는 가시광선을 진동수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7가지 색으로 구분하죠. 가시광선의 파장은 대략 40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정도입니다.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성이죠. 마이너스 9제곱이죠. 파장의 범위를 400나노미터에서 2배인 800나노미터로 쉽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2배 정도의 매우 좁은 범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 빨간색 옆으로 이어지는 전자기파는 빨간색 밖의 빛이라는 의미로 붉은색의 한자를 적용하여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적외선의 파장은 대략 780나노미터에서 1mm입니다.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므로 파장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라색에 이어지는 전자기파는 보라색 밖의 빛이라는 의미로 보라색의 한자를 사용하여 자외선이라고 구분합니다. 자외선의 파장은 대략 400나노미터에서 1나노미터로 대략 400배의 범위를 가지죠. 자외선은 보라색 쪽에서 순서대로 UV 울트라바이올렛이니까요. UVA, UVB, UVC로 크기에 따라서 세분합니다.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커지므로 자외선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큰 강렬한 빛입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번에는 X선입니다. X선은 자외선보다도 더 강렬한 전자기파로 병원에서 X선으로 가슴 사진이나 신체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전자기파입니다. X선은 1895년 렌트겐이 처음 발견하였는데 렌트겐이 반지를 끼고 있는 부인의 손을 찍은 사진은 역사적인 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X선은 고속의 전자를 금속에 부딪혔을 때 금속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기파로 투하율이 좋아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파장은 대략 1피코메타에서 10나노미터 정도인데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성이죠. 발생 장치에 따라 더 넓은 파장의 전자기파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전자기파는 가장 에너지가 큰 감마선입니다. 감마선은 방사성 원소가 핵 붕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세 가지 방사선 알파, 베타, 감마의 하나로 방사성 원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전자기파의 파장이 대략 10피코메타보다 짧으면 감마선으로 분류하는데 투과율이 아주 좋은 강력한 방사선 전자기파이므로 인체에서 DNA 변형을 유발하므로
암을 만들 수 있죠. 그러므로 강렬한 감마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파장이 긴 전자기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파는 전자기파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 사람이 만든 것으로 라디오파라고도 합니다. 전파는 파장이 대략 1mm에서 100km까지 나아가는 적외선 밖의 전자기파로 구분합니다. 파장이 아주 길지요. 전파는 개발 목적에 맞게 레이더, 휴대전화, 와이파이, 전자레인지, TV, 라디오 등 통신기기나 가전제품에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전자레인지는 물 분자와 공명할 수 있는 진동수로 2450MHz 또는 2.45GHz 진동수를 가진 전자기파를 사용합니다. 전자기파는 파동일 뿐인데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만 인간의 인식 체계에서 색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동수별로 정리한 스펙트럼이니 참고하세요. 지금부터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파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지고 있죠. 두알리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로 전자기파를 다룰 때는 빛 알갱이, 즉 광자로 취급하죠. 광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는 E = hf로 진동수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를 나타냅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지므로 감마선이 가장 센 빛 알갱이이고 전파가 가장 약한 알갱이가 됩니다. 물론 약한 전자기파도 여러 개 모으면 전체 에너지량은 증가하지만 강력한 광자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광전효과에서 확인됩니다. 광전효과도 현대 물리학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전자기파를 파동으로 취급하면 전자기파가 가지는 에너지는 전기장이 가지는 에너지와 자기장이 가지는 에너지를 더한 값이 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 함수식은 탄성파와 똑같은 사인 파동이어서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도 탄성파처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에너지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를 더할 수도 있고 특정 위치에서 전자기파가 지나가는 양을 계량할 수도 있는데 에너지가 진동수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기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전자기파가 파동으로서 가지는 에너지의 성질을 이해하고 가는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성파와 전자기파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았고 자세한 내용은 파동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합니다. 탄성파는 운동계의 단진동을 주위의 매질이 운동을 방해하여 진동 에너지를 옮겨오는 과정인 것을 살펴보았고 파동은 매질의 운동 방향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매질의 단진동 방향이 파동의 전파 방향과 수직인 경우는 횡파라고 하고 매질의 단진동의 방향이 파동의 전파 방향과 같은 경우에는 종파로 구분하였는데 대표적인 종파는 공기가 매질인 음파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파동은 단진동이 이동하는 형태이므로 단진동식의 평행 이동식으로 파동의 함수식을 y = tx는 a sin ωt-ks나 a sin kx-ωt로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진동의 파동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 형태로 퍼져나가므로 사인파라고 구분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파동의 전파에는 매질의 복원력이 음의 일을 하는 힘으로 작용하므로 복원력이 양의 영향을 매질의 관성이 음의 영향을 미쳐서 줄의 행파 속도는 V = √ρ분의 T, T는 줄의 장력이죠. ρ는 줄의 스밀도입니다. 유체의 종파 속도는 V = √ρ분의 B, B는 부피 당속률이고 ρ는 유체의 밀도이죠. 고체의 종파 속도 V는 √ρ분의 Y, Y는 길이 당성률입니다. ρ는 고체의 밀도로 계량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파동의 에너지의 근원은 탄성 에너지이므로 E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은 2분의 1 K A 제곱은 2m 파이 제곱 F 제곱 A 제곱으로 파동 에너지는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거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자기파는 진동하는 전하가 전자기 작용에 의해 만들어내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에너지를 축적 전달하고 에너지의 축적 전달하는 상호작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파동을 만들어서 전자기파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자기파는 그림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은 위상으로 서로 직교하면서 퍼져나가므로 매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였고, 진동수나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로 구분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로 고전역학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 전문 분야로 먼저 우주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빅뱅으로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역학 강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주론에서는 조금 더 나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